박영재 당원.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서도 2012년 당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의 한 부분으로 낙인 찍힌 이름. 그러나 여기 박영재 당원의 묘소를 찾아 그가 남긴 정신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때 막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그냥 선배들이 원하는 것들 정치 세력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그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런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되게 지금이랑 비슷한 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내가 이렇게 참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와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지. 돌아가신 분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때 돌아가실 때 하셨었던 그런 결심?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들 막 서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진실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자, 이런 모임을 가지자는데 제가 그런 것도 무서워서 잘 안 나갔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킨텍스에 가서 날 두려워서 이제 숨어있던 비겁함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날 이렇게 충동적으로 단상에 올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 바로 앞에 계셨던 분이 박영재 당원이었거든요. 그날 박영재 당원 처음 봤었고, 사실 그 날도 그분이 박영재 당원인 건 당연히 몰랐었죠.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를 잡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다시 숨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막 무섭다 이러고 밖에 안 나가고, 선배들 막 괜찮다 만나자 그러는데 막 연락 일부러 막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선배 따라 그 분신하신 분, 마지막 날 발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침날 새벽에 거기 가서 이제 장례식장을 지키고 아침에 이제 발인을 갔거든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그분이. 올라가서 단편적인 기억 속에 막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고 저 앞에서 계시고 분인 거를 그날 처음 알았고, 영정사진 좀 보고 되게 막 머리 한 대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막 숨어있고 도망치고 이러고 싶었고 현실을 망각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이 사태로 자기 목숨도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새로운 다시 뭔가 자기의 그런 활동에 대한 새로운 군명과 새로운 생명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살렸다 이런 거죠. 저도 만약에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뒤에 숨어 있었으면은 사실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떳떳하게 다시 한번 당을 믿고 당을 사랑한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 많이 들거든요. 이정희 대표님이 박영재 당원이 날 살렸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많은 당원 동지들을 느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분신하고 구상투쟁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박영재 당원이 분신하신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경진여객 버스 노동자였던 35살의 박영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그 경진여객 내에서 경진여객의 노동조합이 이제 항우노총 소속 노동조합인데 좀 문제가 좀 있는 비민주적인 또는 뭐 어영노동조합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노동조합을 나름대로 좀 그 민주화시키겠다는 그런 버스 노동자들이 경진여객 노동조합의 선거를 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대의원 선거를 민주적으로 잘 치러서 민주노조를 막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함께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다른 회사 그 분들도 몇 분 같이 해가지고 당 사무실에 왔었는데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고 힘을 많이 규합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당은 그런 민주노조를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지지자, 유일하게 어떤 정당, 다른 정당이 못하는 유일하게 이제 그런 민주노조 건설을 함께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후견자 같은 그런 데였으니까 영재 씨한테는 민주정당 입당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였죠. 자연스러운 거였고. 버스 운수 노동자로 사신 거잖아요. 이제 노동자로 사시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평소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현장에서 특히 임금 받는 부분에서 뭐 좀 부당하게 받는 게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다시 이제 요구해서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영재 씨는 이 항노총 되어 있는 이 노동조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뭐 거의 모든 걸 거기에다 몰두를 했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이 어영노조가 이 울타리가 워낙 강하니까 이거를 바꿔내는 것은 진짜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로 해서 정말 힘든 거였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 좀 해보겠다. 그리고 회사에 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좀 싸워보겠다. 이런 분들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죠. 거의 모든 생활 대부분이 그거였다고 보면 돼. 자기 뭐 혼자 뭐 따로 뭐 친목을 위한 어떤 다른 모임을 한다던가 뭐 자기 혼자 취미를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이렇게 없었어요. 모든 게 그냥 다 거기 회사 내에서 일하고 사람들하고 노동조합 바꿔내고 권리 찾고 여기에 다 모든 게 집중됐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박영재 당원은 경진여객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지 못한 채로 2006년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관두기 전에 회사에서 많이 다투는 장면을 내가 많이 봤어요. 박영재 씨가 그때 그러면서 간둠으로 해서 회사에서 달라진 점 많았죠. 기사들한테 좋아진 점. 특히 뭐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노동운동에 좀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고, 저희들이 일을 하루 나오면 새벽에 나와서 하루 뭐 한 2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뭐 한 4시간, 5시간 하다가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든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이 4시간, 5시간 일한 게 돈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박영지 씨가 간둘 때 그런 문제로 해서 많이 싸웠어요. 왜 이 사람이 하루 나와서 일을 다는 못 했지만은 5시간 시간 동안에 일을 했는데 왜 이에 대한 일당을 안 주냐. 뭐 이를테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시급제입니다. 그래서 시급제면은 그때 당시 뭐 5천 얼마인데 5시간 뭐 한 2,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시급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당신들 하는 거 아니냐. 이랬고 그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생겼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던 박영재 당원은 노동법을 독학할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 지식을 어디서 얻으셨는지, 노동자로 평생을 사셨는데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영재 씨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아마 경진여객이라는 데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어디 데서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단체 같은 데서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의 물을 조금 뭐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아니었죠. 예, 전혀 그런 경험은 없었던 거고, 경진여객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관련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평상시에 이제 워낙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노동법도 본인이 왜냐 필요하니까 왜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제대로 내가 받나? 받는 건가? 궁금할 거 아니야. 예. 근데 보통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러는데 이 영재 씨는 본인 노동법을 다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이랬죠. 박영재 당원이 지금 그 검정고시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마치고 나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 전략,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본질, 그 다음에 근현대사 공부, 이것을 알아야만이 노동운동을 옳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제도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깨달을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은 경제 문제이면서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다. 지금 노동 문제와 민족 문제가 두 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통일운동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같이 해야 될 문제다. 통일운동은 노동자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야, 결코 박영재 당원을 누구라도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박영재 당원의 그 논리가요, 아주 이로정연합니다. 정말요. 평소에 이제 박영재 당원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고 굉장히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평소에 이렇게 언행이나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는지. 당에 대한 애정보다는 기대가 많았지 처음에는. 아까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동조합에서 권리를 찾는 이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당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당이 또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도 열심히 도와줘요. 본격적으로 2006년도 지방선거 할 때는 그 휴가를 냈었을 거야, 본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와서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떨어졌잖아. 그래서 그때는 약간 실망도 했지만, 그때는 계속 뭐 넘어갔는데, 2008년도에 당에 이제 어려웠던 걸 지나면서 2008년도에 또 그 총선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번 분열 사태가 있고 나서 총선을 했었는데, 이 선거에서 이제 졌지. 근데 그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거든. 그 지지율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거예요. 제 영재 씨가 볼 때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거야. 그냥 자기 생각에는 정말 좋은 후보고, 공약도 좋고, 사람들이 열심히도 하고, 막 다 보여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러면서 이 주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도, 막 이렇게 원망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이 낮다. 주민들이 너무 낮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거운동 뛸 때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실망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한 거죠. 극복하면서 이제는 당이 그냥 내가 이제 의지하고 또 뭐 힘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의 주인이다. 이런 거를 가슴 깊게 이제 새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2009년도 뭐 10년도 고 오면서 그러면서였던 것 같아. 처음부터 뭐 당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뻥 생기는 게 아니죠. 다 곡절을 겪고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 주인으로 될까? 당의 주인으로 생각이 딱 되고,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이 당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리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사실 이게. 당을 위해, 그리고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평소 박영재 당원은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박영재 씨가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그 뭐 숙지공 같은 데서 체육대회 할 때도 그 화물차에 맨날 둘이 쉬고 치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뒷일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처리하니까. 이 단체 활동 이런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되게 약해요. 영재 씨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3시까지 내가 이제 영재 씨가 차를 많이 빌려준단 말이야. 3시까지 차를 빌려주겠다. 뭐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3시에 차를 빌려주면 오히려 차를 빌리러 오는 사람 늦어도 차를 빌려주는 영재 씨는 그 전에 그 차를 어떻게 빌려줘야 되는지 준비를 다 하고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빌려준다고. 응? 오히려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영재 씨가 차를 빌리러 오는 놈은 오래 늦게 오고. 아주 그런 데서 되게 치밀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약속에 대한 이런 책임감 굉장히 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못 견뎌요. 예를 들어 아까 좀 술을 먹으면 평상시에 거의 실수는 없지. 근데 이제 간혹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한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나하고 이제 대판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방송연회 끝나고 뒤풀이 같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재 씨가 볼 때 평상시에 활동 열심히 안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그 당원이 있었지. 그런데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제 문제 얘기를 막 이제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좀 약간 싸움도 되고 이런 거지. 논쟁처럼 싸움도 되고. 그래서 더 못하게 하고서 이제 대회로 나오면서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또 고쳐주고 하여튼 뭐 하여튼 좋은 얘기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승기를 딱 내면서 영재 씨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핸드폰을 딱 꺾어가지고 땅바닥에서 패드에 치고서 그 남문에서 그냥 막 걸어가더라고. 쫓아가서 이제 여태까지 한 게 다 헛수고다. 하여튼 좀 비판도 세게 하고 말도 안 들어. 결국엔 쌩 가버렸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문자가 오고 뭐 만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 그래서 나 이렇게 스스로 술 먹으면 통제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너무 또 총화가 그냥 자기 반성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또 막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술을 끊게 되는 이제 과정도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을 하게 된 거야.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가고 철저했던 동지였어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안목이라 그럴까? 이런 게 생긴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 어떤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는, 옆에 이제 동지들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동지들,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도 뭐, 모든 걸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건 한순간 된 게 아니고, 많은 이제, 조직적인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당에는 당 생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당 생활을 통해서 된 거지. 당 생활에는 사실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도 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투쟁을 통한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박영재 당원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새벽 박영재 당원은 당과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시민 공동대표님, 심상정 공동대표님, 통합의 정신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당이 살고 진보가 살고 그래야 말이죠. 노동자가 삽니다. 민중이 삽니다. 이게 지금 유서단 말이요. 이렇게 볼 때 수구 기득 세력들이 다시 그 정권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필패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거 패배한다는 거. 이 대선에서도 말이죠. 이걸 박영진 당원이 그걸 그 이야기를 예시를 했단 말이요. 자주 통일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정부 공안 탄압, 공안 탄압에 그 흙탕물이 낄까 해서 이름 있는 명망가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종북 그 공세 몰이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요 나쁜 폐악질을 했거든. 진보의 분열과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니 통합진보당이 말이죠 이미 죽었다. 통합진보당이 부정했고 그다음에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하던 군사들이 말이지 지금 정말 진보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박영재 당원의 이 분신이라는 것이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무슨 뭐 또 특별한 뭐 성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의 말이지요. 그 돌출적인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시대를 내다본 그 예견, 정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의 뭐랄까요, 경고, 그리고 당원이 말이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말이죠. 자세를 고쳐 세워야 할 그런 그 대목을 갖다 박영진 당원이 참 피로서 호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순간 뭐 분노 때문에 욱하는 마음에 했거나 뭐 분신을 결심했거나 또는 뭐 이런 걸 또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런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고 알리기 위해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박영재 씨 그 유서 이거 쭉 보면 알지만 급하게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또 소중한 일 중에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한 거야. 욱하는 마음 전혀 그런 거 없고 억울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이 셋 중에서 아마 가장 자기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선택을 한 건데 동지들한테 보낸 편지의 첫 대목이 그거예요.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함께 갑시다. 동지들과 함께 했던 생활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뭐 분노, 뭐 욱하는 마음, 억울함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해서 그 대목에서 가는 길 험난에도 웃으며 함께 갑시다라는 그 사실 그게 되게 낙관이 있으면서 나올 수 있는 문구인데 그걸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써놓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 낙관 이거가 아주 명확해요. 표현을 보면. 당원이 말이죠. 자기 희생성, 헌신성요. 일상적인 당 생활, 당 투쟁을 통해서요. 당원의 권리,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서 이 당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영재 당원을 따라 배우지 않으면 당이 강화될 리가 없어요.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의 과제단 말이에요. 이제 1단계는 당의 당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전체 지금 그 당원 진보 진영 그다음에 민중을 다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과제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요 선거도 있고 이제 투쟁이 더 가열해지지 않습니까? 또 남북 문제가 지금 말이요 지금 아주 급전직하식으로 지금 진행된단 말이요. 박영진 당원이 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요 이 주체와 중심성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
이 박영재 당원을 저는 아무리요 박영재 당원을 우리가 추모를 넘어서서 박영재 당원의 정신으로 살자, 박영재 당원을 되살리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우리 부족하다 이 생각이에요.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일했던 노동자.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학습하고 조직하고 실천했던 참 노동자. 당에 대한 믿음과 기대만큼 실망도 했지만 당의 주인으로 나섰던 당원. 당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당 생활로 연결했던 진실한 당원. 참 노동자, 진실한 당원, 박영재. 언론과 공안의 종북 공세와 당 파괴 세력들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당의 위기 앞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진실의 불꽃이 되어 당의 앞길을 밝힌 사람. 분신을 결심하고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며 동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변치 않았던 사람. 뜨거운 화염이 온몸을 감고 돌아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외쳤던 사람. 진실한 당원 박영재님, 당신이 통합진보당을 다시 살렸습니다. 참 노동자 박영재님, 당신이 저희를 다시 일깨워 주셨고 조직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밝힌 진실의 불꽃에 따라 자주 통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